예, 안녕하세요. 나는 PM이다. 제 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또 400명의 방청객. 예. 예, 빼기 명의 게스트가 공을 하나 빼면 되겠네요. 대단하네. 날이 갈수록 방청객이 많아져서 예. 어찌였었구나 이거. 저희가 이제 다시 한 달 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전국이어서 전 세계 아니에요? 예, 글로벌이죠. 저희는. 예. 저희가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뵀는데, 김태형 소장님이 두 번 동안 이제 방송에 빠졌다가 오늘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원래는 뭐 10월, 11월에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설레발 치고 나가셨는데. 유대균처럼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둘은 티를 맞춰 입었는데 혼자만 튀려고 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어도 튈 텐데 덩치가 네. 있어서. 제 보디가드가 안 챙겨주더라고요. 예, 혼자 튀려고 이렇게 다른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인사를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잠시 공백 기간을 갖고 있다가 이 한동환 대표님하고 백광고 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름을 받고 끌려왔습니다. 불렀어요? 아니요, 안 불렀는데 혼자. 그래요? 더 이상 안 나오면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지난 방송 보면 알겠지만 다른 이렇게 안 나올 때 여자 사회자를 섭외하려고 그럼요, 계속 그때 노력 중에 있었는데 얘기했었죠. 사실은 굉장히 구체화됐었죠. 네, 거의 누구까지 이제 결정까지 했는데 갑자기 나온다는 바람에 갑자기 캔슬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네. 그분들께 조금 죄송하고 네. 그리고 살짝 은지를 드렸었는데. 저희 백광고 부장님이 다음 달 방송 때 미국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확정된 거 아니라니까 왜 이러세요? 그때 사월 봐서 잽싸게 교체를 좀 확정 안 되더라도 할까. 무조건 보내드려야겠네요. 아니요, 무조건 아니, 가요. 비행기 확정되지 티켓이라도 제가 그냥 무조건 가는 걸로 하세요. 네. 방송 왜 이렇게 시끄럽지?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쩌면 다음 방송에는 여자 사회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백광고 부장님도 인사하시죠. 네, 곧 사라지겠지만. 안녕하십니까, 백광구입니다. 네. 저는 7월 달에 조금 바빴습니다. 출장을 2군데나 가는 바람에요. 영국 갔다 오고, 예, 맞다. 그 다음에 인도 갔다 오고, 인도 먼저 갔었구나. 인도 갔다가 영국 갔다가, 무려 또 지난주에 제가 포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네. 포항 시민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바로 게스트를 모셔서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누는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제가 항상 이렇게 게스트를 위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대표 놓는. 감사합니다. 도움돼 그.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앉으십시오. 네. 많이 따뜻할 거예요. 네. 지하고 달하고, 저게 달인가요? 달이겠죠? 아 예. 자, 일단 게스트 소개를 먼저 좀 하고 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혼잣말 못하나? 저희 2부 게스트로 모신 G의 황우선 부장님이신데요. 간단하게 양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셨고요. 그다음에 석사는 그걸 우리말로 하면 기계공학 아닌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안 되나요? 네. 자, 그다음에 석사는 호주에 있는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의 PM으로 석사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예, PM 석사학위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자격이 PMP랑 Prince to Practitioner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회사 경력은 한라 에너지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어시스턴트 프로젝트 매니저를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쌈탄인가요? 3탄입니다. 3탄. 네. 4탄은 그러면 3탄이 회사 이름인가요? 예, 주식회사 3탄. 거기서 꽤 유명한 회사인데 중견기업. 그래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조금 있다가 서로 치고받는 이 분위기. 자, 원래 이렇게 타겟이 둘이었는데 왜 나한테 공격을?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장은 이제 G 오일 앤 가스 코리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보시면 되고.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네. 거의 한 2년 넘게 못 뵌 것 같아요, 그죠? 한 2년 됐죠, 그죠? 예, 2년 G 들어가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러면 벌써 3년 됐나요? 그러면 거의 3년 다 돼가는구나. 음. G 들어가시는 결정 나고 못 뵀으니까. 네, 저는 네. 지난주에 만났어요. 아, 자, 이건 이제 제가 준비한 거고 이제 본인 스스로 또 셀프 인트로덕션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준비한 거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시죠. 제가 3탄에 있을 때는 네. 저기로 보시면. 예, 3탄에서 근무할 때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바이벌 인도네시아를 좀 많이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인사를 하시겠다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예, 아니시고. 그건 아니고. 네. 분위기는 그거였는데. 근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셔가지고 네.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그때 교수님께서 프린스2라는 자격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프린스2 자격을 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호주에 석사 과정을 하면서 프린스2 자격을 따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막 기업들에서 프린스2 자격을, 프린스2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프린스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과 교류하고, 또 지금도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G에 입사를 하실 때 예, 경력직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예, 예. 호주에서 PM 석사학위를 받은 거와 예. 그다음에 이제 PMP 30와 프린스2 30가 예. 혹시 입사하는데 메리트로 적용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예. 네. G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G에서 인정하고 있는 글로벌 30가 예. PMP 프린스2, 그다음 IPMA 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 석사 과정은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G 내부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라는 또 과정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G에서 PM이 되려면 요 5가지 중에 적어도 3개 이상은 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론 맨데토리는 아닙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 점점 이제 PMO에서, 저희 오일앤가스 PMO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디벨롭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계속 따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프린스2 자격과 PMP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G에 입사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자격 수당은 자격 수당은 대신 연봉이 좀 연봉이 이미 애드업된 거구나. 아마 부장님보다는 적겠지만 그럴 리가요. 예, 그래도 어떻게 감히 부장님 연봉을 누가 감히 넘겠어요. 예. 우리 지금 여기서 가장 자, 그러면 고액이라고- 명세서 까볼까요? 시끄럽고. 왜 이러세요, 다들? 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바로 질의응답을 했는데, 지지난 방송부터인가요? 이렇게 게스트분도 네. 자기가 이제 준비를 좀 해온 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요. 또 황 부장님이 프리젠테이션도 굉장히 잘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G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준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TV에 나와요. 드디어 G가 국내에서 좀 기업 광고, 프라임 타임에 뿌려줘야지. 좋거든요. SBS 8시 뉴스 전에 오. 그래요? 예. 야, 근데 SBS 왜 못 봤지? 저는 맨날 주세요. 포항에 계셔가지고 SBS가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시골에 계셔요.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G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올해로 38년째 되고요. 와. 오래됐네요.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이제 40년 돼 가는데 네. 올해 새로운 것들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첫 번째로 또 부각되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지금 SBS를 통해서 8시 뉴스, 그다음 아침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 이 광고가 저도 나오고 다음 달 있고, 방송에는 저희 회사 광고를 들고 오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오늘 회사를 오픈하는 거여가지고 어쩔 수 여기 나온 이제 우리 아빠는 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바닷속 선풍기라는 게 뭘 얘기했냐면 조력 발전, 이 조력이 달의 힘으로 생기는 거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조력을 수차로 돌렸는데 그 수차가 아니라 지에서 이제 윈드 터빈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닷속에 아예 심어놓고 풍력 발전과 같은 원리로 조력 발전을 하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빠는 말하는 비행기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얘기 문구가 나오는데 그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비행기 엔진을 G의 이제 큰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비행기 엔진인데 그 비행기 엔진이 그 제너레이팅하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계속 받아들이는 그럼으로 해서 이제 에피션시를 높이고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비행기 엔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빅데이터가 빅브라더인데 그러면 네? 빅브라더 아닌가요? 빅브라더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가지고 아까 한 대표님 충격을 넘어주시는 약을 아직 약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 보면은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저희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그걸 산업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운영되는 기계들이나 뭐 헬스케어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면은 요즘에는 그 쓰레기 봉투에도 이 전화번호가 다 해당이 된다, 할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인터넷이나 데이터를 교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빅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왜 아까 빅브라더 말씀드렸냐면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좋게 활용하면 그게 충분히 그 얼마든지 이피니시 높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자사 제품에 그 문제 있는 것들을 그 감축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되면 그리고 또 이제 엉뚱한 통제를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면 그럴 수 있다 그런 측면인 거고요. 예, 예. 아니면 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이 첨예한 삼성과 GE 간의 어떤 대립. 삼성은 누군데? 삼성. 아, 삼성. 삼성전자. 수원.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광고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신문 지상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GE를. 그리고 또 하나의 노력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40년만 처음으로 GE에서 신입사원을 이제 공채를 또. 아 그동안 계속 경력만 받았어요. 예, 그동안 계속 경력만. 아 근데 예, 인턴 사원은 많이 받던데. 인턴 프로그램을 이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공개 채용으로 해가 신입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PM 관련 자격 있으면 가산점이 있거나. 신입사원은 아직까지는 CAPM? 네. 뭐 아무래도 자격증 있으면 좋겠죠. 예. 경력직은 안 뽑아요? 경력직은 수시로 뽑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제가 다음번에 초대해 주시면 제가 네, 아, 자영업하기 오늘 분위기 힘들어가지고. 좋은데? 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예. GE에서 저는 이제 오일앤가스라는 비즈니스에서 그 PM을 현재 PM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 약 2개 정도 프로젝트를 맡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뭐 레프레젠티티브처럼 돼가지고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또 인발브 해가지고 또 서포트를 해주는 헤드쿼터에 있는 PM들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단 GE에 대해서 GE가 이제 B2B 기업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E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한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GE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디벨롭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GE에서는 또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게스트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제가 그 감히 황청객에게 질문을. 예.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침대 선전에도 나오시고 하시던데. 진짜 침대에 선전에 나오셨구나. 네. 예. 누군데요, 근데? 에디선. 아, 예. 예. 역시 발음 다시 한번 해요. 에디선? 에디선. 그 GE 설립자. 경상도. 성은 아세요? 에디슨의 성? 토마스. 예. 아니죠. 이름이 토마스고 성이 에디슨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예. 미안해요. 토마스 에디슨인데 그 처음에 GE가 그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그 전구를
팔기 위해서 에디슨이 만든 전기 회사가 모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에디슨이 만든 회사와 그 다음에 그 또 하나의 다른 전기 회사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뭘 뜻할까요? 달 착륙하고 G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야, 역시 아니 이건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사실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하는 거예요. 역시 그 한국 최초의 나PM 방송을 진행하시는 진행자들은 특별하십니다. 역시. 특이하다고.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만 특이하다는 거 지금. 아 그러네. 네.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대답 안 해야지. 1902년에 선풍기가 발명됐고, 그 다음에 1905년에 토스트기, 1910년에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죠. 1917년에 냉장고, 그 다음에 1927년에는 TV, 그 다음에 1930년에는 세탁기, 그 다음에 1954년에는 식기세척기 나왔는데, 이걸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어디? 너무 쉬웠나요? 하마터면 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지의 과학자의 밥 홀이라는 사람이 그 반도체 레이저를 발명해가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CD 플레이어가 나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레이저 프린터도 그때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광섬유 그런 것도 다 레이저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 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을 처음 할 때 신고 있었던 신발이 지 실리콘에서 만든 신발이었다. 아.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때 단지 그 뭐 우주복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컨트롤 시스템을 또 G에서 공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폴로 11호에 들어갔던 수많은 부품들도 G에서 우주선의 공급을 컨트롤 시스템을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세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예, 우주선 컨트롤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전체 프로젝트를 컨트롤하는 아. 시스템. 예를 들면 뭐 휴스턴 센터라든지 관제소. 예, 관제소 시스템이라든지 전체 프로젝트를 그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G에서 다 만들어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6,000명 정도 G 직원이 인발부가 됐다고 하네요. 예, 아폴로 11호 달 착륙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세계 최초로 제트 엔진 개발했고요. 라디오 방송, LED도 G가 최초로 개발했던 거. LED요? 예. 아 그래요? 예. LED 같은 경우는 G가 최초로 개발했는데 너무 빨리 개발을 해버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없어졌죠. 사실 그런 사례들 되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G는 LED 사업부를 매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몇십 년 지나서 LED가 다시 이제 요즘에 이제 부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LED 사업을 하게 됐고. 너무 유능해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야?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디슨이 만든 그 전기 회사하고 그다음에 톰슨 휴스턴이라는 일렉트릭 회사가 합병해가지고 G라는 회사가 1892년에 만들어졌고요. 1895년에 이제 다우 존스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에. 그 당시에 다우 존스에 상장된 기업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기업이 G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장된 기업들은 다 지금 없어졌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여전히 이제 세계 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네요. 예, 아주 그잭 웰치가 그분이 그쵸. 잭 웰치가 2000년까지 회장님이셨죠. 예. 지인은 또 회장 임기가 20년입니다. 네, 잭 웰치도 20년 조금 넘게 근무하셨죠. 야. 지금 제프리 멜트 회장님도 10년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제프 회장이 드디어 잭 웰치를 넘어섰다. 뭐 넘어서려고 이제 예, 새로운 것들을 많이 그전까지 준비하고 그늘에 있고. 너무 가려가지고. 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잭 웰치와 노선이 좀 달리 갔었는데 잭 웰치 같은 경우는 그게 성과로 많이 보였던 부분이고 제프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성과가 아직까지는 덜 나타났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게 그동안 10년 동안 축적했던 것들로 성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8가지 사업부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이제 오일앤가스. 오일앤가스는 뭐 말 그대로 오일을 캐고 가스를 만드는. 근데 그거를 또 캐서 유통시키고 그 다음에 또 프로덕트까지 생산하는 부분까지. 이 오일앤가스에서 하는 부분들은 오일앤가스를 그 생산하기 위한 기기들을 주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근데 플랜트 자체는 그 한국 건설회사라든지 글로벌 건설회사들이 이제 만들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컴프레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측정 장비라든지 뭐 리액터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주로 공급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워앤워터 같은 경우는 발전기에 들어가는 부분들, 발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회전기기들, 스팀터빈, 가스터빈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요. 에이비에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 트랜스포테이션은 이제 기차 차량. 예. 예. 백 부장님이 예, 제 전 일각에 직장에서 있으시는 예, 그 부분 지금 그 코레일 디젤 기관차 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GE가 메인 파트너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헬스케어 시장도 크고 있다라는데 또 저희도 헬스케어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8개 사업부로 사실 그 GE는 그 대부분이 GE 회사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우존스에도 GE라는 그 이름 하나로만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GE 내부에는 법인이 170개가 있습니다. 170여 개 법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인들을 다 통째로 해서 GE라는 이름 하나로만 상장되어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160개국에서 약 30만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GE의 모토는 세계의 난제를 해결한다. 세계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 자신감이 대단한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피엠의 협찬을 좀 난제가 그건데. 아, 그게 난제입니까 지금? 그런 난제가 있었네요. 예, 나PM에 협찬 붙는 게 가장 큰 난제. 알겠습니다. 그런 난제가 있어서 제가 또 어려워요, 물어보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난제를 하기 위해서 그 영문 모토로는 Imagination at Work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에도 그 Imagination at Work이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아이의 상상을 통해서 어떤 뭐 바닷속 선풍기라든지 말하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간다. 뭐 이렇게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세계 최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인프라 기술 및 특수 금융 그런 회사로서 지금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발자취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엥? 저 고종 황제 때 전등 달았다는 얘기인가? 제가 문제 내려고 했는데 무슨 맞추고 버리시면은 그 당시에 그 1887년이래요 이때가. 근현대사 신문이라는 그 신문이 있었는데 그때 때는 조선 말기 고종 24년 3월 6일의 일이었다. 어스럼짓게 깔린 경복궁 내 건천궁에 작은 불빛이 깜빡이더니 이내 갑자기 눈부신 빛이 주위를 환하게 했다. 촛불과 호롱불에 익숙했던 당시로서는 눈앞에서 환한 보름달이라도 뜬 듯 모두들 신기하여 탄성을 터뜨렸다. 이 신기한 장면이 두려운 나머지 숨어서 바라보는 나인과 내간도 있었다. 나인과 내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오래된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서양에서 시작된 근대 과학 문명의 상징인 전등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자 구중궁궐의 신비가 전기의 힘으로 훤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1887년이라고. 1887년에 라는 기사가 그 당시 신문이었던 근현대사 신문에 재밌는데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때 그 당시 경복궁 내에 건천궁이라는 데가 있을 때요. 거기가 고종하고 명성 황후에 침소했대요. 거기에서 점등식이 있었는데 그 점등식을 시연한 이제 시등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그 사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40년이 됐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지휘와 한국의 첫 만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이제 배경을 보면 요게 시등식이 한 15년 전에 그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정권을 잡으면서 고종이 민영익과 홍영식을 미국의 사설단으로 파견을 했대요.
그 두 분이 가서 미국에서 발전소라는 걸 이제 처음 접하게 됐대요. 전기를 만든. 그래서 그때 에디슨 전등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는 또 한 10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갑신정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한국 내 정치상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1886년에 결국 윌리엄 맥케이라는 사람이 그 에디슨 전등회사에서 파견이 이제 된 거죠, 한국에 설치하러. 그래서 발전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등회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발전기가 전등을 약 750개 정도 켤 수 있는 발전기였다거든요. 되게 컸겠네요. 예. 근데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를 한국 사람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천둥이 친다고 뭐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발전기를 돌리려면 또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물을 경복궁 내에 있는 그 향원정이라는 연못에 있는 물을 발전기에 냉각수로 사용했답니다. 이모들 다 죽었겠네. 부장님은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 계속 잘라낸다고 같이. 특이해서 특이한 저희 걸 방송대는 만난 게 너무 티가 나죠. 그래서 그때 향원정 연못에 있는 실제로 물고기가 다 죽었대요. 그래요? 뜨거워가지고. 오늘 왜 이러지? 이야 오늘 로또 이야. 사셔야지. 네? 그래서 그래서- 하면 안 되죠 이런 날은. 딴데 그래서 이 남았어요. 전등을 그때 어떻게 불렀냐면 증어라고 부르대요. 증어. 물고기를 끓여서 불을 밝힌다. 증어라고 부르기도 했고, 야, 그다음에 신기하다. 또 발전기가 또 성능이 또 그때는 이제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꺼지고 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하다 보니까 이 불을 건달불 뭐 이렇게 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희와 한국은 이제 음. 인연을 맺게 됐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권원청입니다. 현재 그 권원청 모습이고요. 건천궁이죠. 건천궁 모습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진이 지희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1976년에 한국에 만들었던 지희 사무실입니다. 청담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사업 부분은 판교로 이사를 갔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은 헬스케어나 에비에이션 부분은 그 강남구청역 쪽으로 사옥을 또 새로 구해서 또 갔습니다. 오일앤 가스는 어디? 오일앤가스는 에너지 부분으로 해서 판교에 있습니다. 저번에 강남에 계셨던 거는 뭐죠? 제가 그때 있었던 데가 여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청담동에 있었던 지 사옥이었고요.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옥상에 큰 타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야, 저 브릴리언트 머신 저거 좋네요. 이미지가 그냥 머신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계. 예, 오른쪽 밑에.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아까 말했던 그 독특한 말하는 엔진 눈 좋네. 그런 같은 되게 개념인 보이는 것 같아요. 삶이 안 좋은가? 그 처음에 보셨던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입사원 채용 이런 거와 이제 더불어서 저희 그 G 코리아에서는 공식 블로그도 운영을 또 하고 있고요. 근데 홈페이지 이렇게 외에. 이렇게 그 38년 만에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가 그 로컬에 있는 매니지먼트가 변경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헤드쿼터에 있는 정책이 변경이 돼서 그동안은 왜 안 했죠? 둘 다 많이 변경된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 고용된 인원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는 거의 10,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G 차이나나 G 재팬에는 10,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G 코리아는 상대적으로 1,400명밖에 근무를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큰 규모라고 하면 큰 규모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또 한국의 중요성에 비하면 세계 경제 뭐 5대, 10대에 드는 한국 경제력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인 거죠. 근데 그 로컬 매니지먼트가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어필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 5년 전부터 글로벌 그 건설 시장에 한국 기업이 엄청나게 진출을 많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인은 그 에너지 분야나 인프라 쪽 프로덕트를 생산하다 보니까 한국 건설 기업들이 EPC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EPC 기업들이 글로벌 그 인지도가 높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헤드쿼터에서도 그 한국에서 사업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보자.
그런 부분이 약 2,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G에 들어갔던 배경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G에 대한 그 한국 내 인식도 넓혀 나가자. 그리고 또 G가 지금 몇십 년째 그 IOC의 공식 후원사거든요. 그래서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다 후원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도 이제 공식 후원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네. 또 가지게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야, 황 부장님 대답은 거의 지사장 PM 얘기 빨리 해야 PM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자꾸 회사 얘기만 하는지 마케팅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식 블로그 외에 G 리포트 코리아라는 사이트도 별도로 운영해가지고 G에 나오는 그 소식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항공기하고 그다음에 배에도 그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한국에 있는 비행기와 배에 있는 G 엔진의 수가 1,30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 아까 잠시 얘기했었는데 현대캐피탈이 G캐피탈하고 조인트 벤처라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인트 벤처였다가 지금은 지분을 일부 인수했고요. 약 4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운영되는 것도 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저희 그 법인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 카드가 다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통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G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아, 이제 자, 프로젝트 이제 얘기. 프로젝트 예. 얘기를 예. 한참 기다렸네. 예. 자, G 프로젝트의 또 문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G 프로젝트는 그 DTI, ITO, OTR이라는 요 세 가지 단어로 좀 구성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예.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과 연동되는 아주 제너럴한 단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DTI가 요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디벨롭인가? Demand to Inquire. 과연. 공통점 보시면 요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T가 중간에 다 들어있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릴까요? ITO는 뭐의 약자일까요? 인콰이리 그다음에 투 특이한 인풋, 툴 앤 테크닉, 아웃풋. 비슷한데요? Inquiry 맞추셨습니다. 그다음에 투 오퍼레이션인가? 비슷한데요? Inquire to Order.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OTR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요거는 오더 투 Order to Remittance. 조금 속물적이긴 하죠, 그죠? Remittance 돈을 받으면. 그래서 G 프로젝트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요.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면 주로 실행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행 전 단계. 실행 전 단계를 포함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 근데 그래서- 아니 그 DTI하고 ITO 요 두 단계는 아예 실행 전 단계 아니시죠? 그렇죠. 실행 전 단계입니다. 비딩하는 단계죠. 그래서 음. 그 커스터머가 인콰이어를 내기 위해서 그 프리 엔지니어링 하는 단계를 서포트하고 그거를 도와주는 단계를 DTI 단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 단계에서 수행되는 그 나름대로 이 단계에서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운영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O는 요 프리 엔지니어링 단계 끝나고 인콰이어를 내고 인콰이어리가 오더로 직접 연결될 때까지 요거는 세일즈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위에 DTI도 커머셜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얘를 금액을 받고? 그렇죠. 아니 그 금액을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리 서포트 개념으로 프리 세일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걸 쫙 풀어놓으면 그 위에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버넌스로 그 라이프 사이클을 덮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지는 않고요. 독립돼 있다는 뜻이죠?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OTR을 OTR,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OTR은 오더를 받고 그때부터 물건을 딜리버리 할 때까지 그래서 최종 워런티까지 넘어가는 전 단계를까지 그 진행하는 부분은 OTR을 부르고요. OTR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예, 제가 하고 있는 부분도 이 OTR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부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OTR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요. 이게 그 G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글로벌 오가나이제이션입니다. 예. 이 보시면 프로젝트 레벨에 이제 PM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레벨이 PM 리더라고 저희는 이제 인터널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프로그램 매니저인 거죠, 그분들이 그죠? 저희는 PM 리더라고 부르지만 예.
보면 특이할 게 뭐냐면 리전 PM 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으로도 나눠. 인더스트리로 PM 리더가 또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예,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 PM복에 보면 매트릭스 구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프로젝트 오가나이제이션과 펑션 오가나이제이션이 C줄 날줄로 엮여서 나가는 부분을 매트릭스 구조라고 부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비전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3D 매트릭스 구조가 돼요. 요건 제가 만든 단어예요. 네. 그래서 리전과 펑션과 프로젝트 오가나이제이션이 세 가지로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 의사결정의 굉장히 복잡한 우선권은 구조가 우선권이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꼬이거나 이럴 때는 예. 그 우선권을 누가 가지는 건가요? 그래서 같은 레벨이라면. PM이 굉장히 그 오소리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PM 레벨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도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PM 리더에게 에스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 그 리전 쪽 PM들은 리전 PM 리더한테 속해 있고요. 그다음 헤드쿼터에서 그 인더스트리. 예, 있는 PM들은 인더스트리 PM 리더 쪽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리전의 리더하고 인더스트리얼 리더가 이렇게 의사결정이 상충될 때는 예, 그 정도가 상충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때는 이제 OTR 리더한테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OTR 리더와 그 다음에 리전 PM, 인더스트리 PM 리더가 있고 마지막 PM이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 저희가 PM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린스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레벨, 프로그램 레벨, 포트폴리오 레벨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OTR 리더가 실제로 그 저희 오일앤가스에 있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하는 사장님과 같은 개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커머셜이나 어떤 뭐 비딩 쪽이 아니라 실행 쪽만 담당하는 뭐 실행 담당 뭐 책임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기서 PMO의 롤은 뭡니까? PMO의 롤은 그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케이스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계속 그 피드백을 PM들한테 이제 주는 거죠. 자사 케이스를 얘기하는 자사 건가요? 케이스를 자사 얘기하는 케이스.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글로벌 프로젝트 리스트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프로젝트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는지 PMO에서 직접 다 관리를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죠.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리스트를 프리마베라랑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프리마베라에서 스케줄 관리도 하고 그 일반적인 PM 그 프로젝트 관리도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 관리도 프리마베라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마베라에 또 리스크 관리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기능도 프리마베라에 넣어가지고 PMO에서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은 그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를 계속 디벨롭을 시키고 케이스에 따라서 그 케이스에 맞게 다시 프로세스를 디벨롭 시키고 프로세스를 디벨롭 시킨 다음에는 항상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PM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까지도 PMO에서 담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그러면 프로세스를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그 프로세스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적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실제 새로운 개발된 프로세스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주기적으로 오디시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세스가 새로 나오면 그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몇 개를 운영을 합니다. 네. 그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하는 기간도 그 프로세스 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그렇겠죠. 거죠. 예. 거기서 또 레슨스런을 나오면 레슨을 다시 받아가지고 피드백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수정된 거를 뭐 프로세스 리비전 1, 리비전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PM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일럿 단계 지나고 예. 풀스윙을 해야 되는데 예. 전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쪽에 있는 PM이 난 저거 기존 프로세서 좋아라고 적용을 안 하고 있으면 예. 뭐 얼마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적용성 여부를 오디트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는지.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각각의 마일스톤이거든요. 저희 프로젝트 엑시큐션의 제가 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다음 페이지 나오나요?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프로젝트 리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 지금 19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단계별로 해당되는 프로세스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 굉장히 많네요. 예. 보통 한 5개, 7개 이 정도 단계로 거치. 예. 근데 이 시스템 19개 단계는
그 PM이 다 실시하는 단계가 아니고 PM이 참석은 다 하지만 보면은 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싱에서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주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PM이지만 제가 19개 그 단계를 다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제가 주관해야 될 거 몇 개 있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소싱팀에서 이메일이 갑자기 날라왔어요. 다 2주 후에 이 단계를 거쳐야 되니 회의 소집을 해라. 누구누구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 라는 노티스가 딱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그 PM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 회의 소집 안 하잖아요. 그럼 소싱팀에서 바로 그 PM 리더, 저의 상사나 아니면 OTO 리더나 PMO 쪽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PM은, 이 프로젝트는 이 마일스톤 15단계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오디시라고 하는 게 뭐 이후에 그 오디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일스톤이 진행된 자체가 예. 진행돼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 자체가 다 공유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오디시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가 많은데 이 단계가 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길 거냐 말 거냐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결정하는 방식이 예. 예를 들어서 누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그러면 안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수결로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로 그 해당되는 펑셔널 매니저 해당되는 펑션 매니저의 소견을 가장 많이 따르는 편이고요. 뭐 치열한 토론도 있겠지만 주로 그 해당되는 펑션에서 이런 이슈들은 그다음 이런 단계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팀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는 뭐 게이트 리뷰 미팅의 성격은 아닌 거네요. 포함하겠죠. 그런 부분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예. 만장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 단계가 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싱에서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딜리버리 전에 로지스틱 디파트먼트에서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체크리스트를 그 펑션에서 다 제시를 하고요.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안 된 게 어떤 거냐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이제 보셨고, 그래서 저희는 같은 경우는 PMO가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예. 그래서 그 PMO, 저희 PMO는 그 아까 8개 사업부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G-오일&가스였잖아요. 이게 퍼스트 레이어라고 하면 이 G-오일&가스 하부에 세컨 비즈니스가 또 6개 정도 존재를 해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건 오일&가스 안에 터보 머시너리 솔루션이라는 비즈니스에 속해 있어요. 근데 PM이나 PM 리더는 이 세컨 레이어 하부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OTR 리더도 이 세컨 레이어의 OTR 리더예요. 포트폴리오가 이 세컨 레이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컨 레이어 자체가 한국으로 치면 하나의 디비전 하나의 기업과 똑같아요. 예. 매출이 뭐 몇 조씩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완결된 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이 세컨 레이어에서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PMO는 어디 있냐면 이 세컨 레이어 하부가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거. 퍼스트 레이어 하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PMO가 전체 이 세컨 레이어를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PMO 안에 각 그 세컨 레이어별로 담당들이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PMO라는 조직 자체는 이 퍼스트 레이어에 있는 부분입니다. PMO G는 6개의 PMO가 있는 거네요? 6개 PMO 아니죠. 간다고는 아직 얘기. G-오일&가스 PMO 하나인데 그 안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각 세컨 레이어의 수준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는 대략 겁니다.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PMO 같은 경우는 많을 것 같은데. 조직이 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저도 몇 명 있는지는 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전체 포트폴리오 조직도에서 맨 하부에서도 프로젝트 레벨 조직만 떼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저 밑에 하부 조직만 나타낸 그림이고요. 실제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프로젝트 수행하는 팀이 바로 이 팀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플래너, 엔지니어, 퀄리티, 소싱, 로지스틱, 인스톨레이션
이렇게 있고요. 인스톨레이션 단계가 끝나면 워런티 매니저까지도 이제 프로젝트 팀에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제일 특이한 점은 뭐냐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프로젝트 매니저 그 하부의 프로젝트를 또 한 세 단계 정도 나눠요. 그게 뭐냐면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링 매뉴팩처링 단계,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 단계, 그 다음에 워런티 단계. 그래서 PM이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각 단계에서는 이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링 PM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인스톨레이션 단계가 가면 인스톨레이션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PM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런티 단계가 되면 워런티 매니저가 또 PM. 워런티 매니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PM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커스터머의 포컬 포인트가 되고 내부 조직을 어레인지하고 이런 부분 진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PM은 계속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PM이 엔지니어링 매뉴팩처링 PM과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진행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린스2 팀 구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프린스 팀 구조 밑에 팀 매니저가 있고 PM 팀 있고 매니저 보드가 있습니다. 있고. 예, 맞습니다. 음. 여기 보시는 플래너, 엔지니어, 매니저 이런 분들이 다 팀 매니저. 팀 매니저. 팀 매니저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그 커리큘럼 자체는 PM복을 많이 따라가요. 네. 예.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 팀은 프린스2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융화돼 가지고 장점들만을 뽑아가는 그런 구조가. 제가 봐서는 사실 PM복은 저런 식으로 프로젝트 조직을 그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지 그 철학적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PM복과 프린스2는 적용하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1대1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백과사전과 매뉴얼 이런 차이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섞어서. 융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같고 그런 부분에서 예. 프로젝트 팀에 한 뭐 40명 좀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제 프로젝트에는 보통 한 40명 정도의 팀원이 있는데 그 팀이 6개국 6개국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멀티내셔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웃긴 거는 한국에는 제 프로젝트 팀 멤버가 없어요. 그것도 좀 웃긴 부분이고요. 프로젝트 그 킥오프 미팅 같은 걸 하잖아요. 커스터머랑 같이. 그래서 저희 팀원들을 한국에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미팅을 하고 나서 미팅할 때는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죠. 하다가 브레이크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개국, 6개국 언어가 막 들려오는 거죠. 이제. 아랍어도 들리고, 뭐 이태리어도 들리고, 프랑스어도 들리고, 막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웃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팀이 만들어지면 컬래버레이션 어떻게 하나요? 웹사이트 PMS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그게 저희 회사의 하나의 장점인데요. 그 버추얼 팀을 운영할 수 있는 툴이 거의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엑스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스크린 쉐어링을 통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상대편 모니터를 제가 이제 이태리에 있는 엔지니어 모니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모니터를 이태리에 있는 엔지니어가 바로 볼 수 있고 그 모니터에서 뭐 판사라든지 뭐 노트라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 시스템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에 입사하는 사람은 그 입사하는 순간 컨퍼런스 코드를 1인당 한 개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의 컨퍼런스를 버추얼 룸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메일을 10명에게 보낼 때 자기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면 그 코드로 이 시간에 들어와라 다. 그러면 다자간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거는 뭐 그런 툴 활용 측면에서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 진척사항이라든지 산출물 같은 거를 등록하고는 따로 인트라넷 같은 시스템이 있나요? 관리 소위 말하는 PMIS가. 아까 프리마베라 쓴다 그랬죠. 예, 프리마베라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하는 예. 근데 그게 개별적으로 그 등록되진 않고요. 개별 정보를 플래너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플래너가 그 프리마베라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프리마베라는 개인이 쓰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뭐 말은 타이틀은 프로젝트 플래너인데
실제로 프로젝트 컨트롤러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는 또 각각 그 직원에게 주어진 그 웹이 있거든요. 또 할당된 웹이. 그 웹에 그 아까 보셨던 프로젝트 엔지니어 있죠. 프로젝트 엔지니어가 그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건데 그 프로젝트 엔지니어가 그 자기 그 웹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업로드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양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으로 출력이 되게 돼 있고요. 네. 출력이 돼서 그 시스템에서 커스터머에게 이미 지정되어 있는 커스터머에게 그 자동적으로 그 도면이나 출력물들이 가게 돼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냥 각각 게이트웨이 리뷰에서 그 체크리스트에서 저런 것도 다 전산화되어 있다라는. 예, 그것도 뭐 그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19단계 중에서. 저희가 시간이 이제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의응답 아이고. 시간 5분 빼면 7분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지금 한 7초가 더 지나갔으니까. 아니 뭐 질의응답 안 하면 되죠. 근데 질의응답은 얘기하면서 계속 네. 진행했던 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질의응답이 아니라 방송. 방송제하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남겨놔야지. 네. 그러면은 제가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PM 레커그네이션 G 내부에서는 CPM을 운영하고 있는 디벨롭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G 내부에서 요 4가지 정도의 글로벌 그 서티를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PMU라는 과정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PM 트레이닝을 받는 거고 그 트레이닝이 끝나면 PM으로 되는 그런 내부적인 프로그램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PMU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PMU 과정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너럴 코스하고 그 다음에 스킬 소프트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코스가 저희 G 내부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디벨롭 시킨 과정이에요. 케이스 스타디라든지 아니면 G 내부 시스템을 교육하는 부분이고요. 공부할 게 너무 많네. 되게 실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목 보니까 예. 커스텀 포커스 뭐. 실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G 내부에서 운영되는 일들을 다 트레이닝화 시킨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스킬 소프트라는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PM복이랑 같이 제너럴 같은, 매니지먼트 예,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요 2가지 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만 그 PMU 서티피킷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수라는 게 참석률을 갖고 하나요? 나중에 테스트를 따로 봐요? 테스트를 통과를 해요. 예.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 일단 영어라. 일단 영어. 한글로는 안 한글로는 되나요? 네. 한글로는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저도 회사님 따는데 6개월 정도 걸렸었어요. 예. 그래서 뭐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부분. 경력직 구해도 뭐 알려주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렸던 예, 예. 것 같습니다. 야, 되게 좋은데요? 그러게요. 머리 아픈데?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요걸 토대로 말씀드린 게 아까 저희 이제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은 지식 체계는 PM 보고 따라가지만 실무적인 부분들은 아까 예, 완전히 완전히 매뉴얼로 가고 있다. 저 2개 짬뽕 돼가지고 잘 굴러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그 팀 매니저나 PM들이 이게 PM 되려면 이런 코스를 거쳐야 돼요. 아까 자격 조건이 3개 있어야 됐는데 예. PMP 가진 사람이 많아요? 프린스토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PMP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키베이스. 예. 그 다음에 PMU는 맨더트리입니다. 이건 무조건 통과해야 예. 되고. 내부 서티피켓은 무조건 따야 됩니다. 예. 유예 기간이 1년인가 있습니다. 입사하고. 그 안에는 무조건 따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라도 못 가겠다. 잘 나가는 삼성전자를 또. 일단 비용이 안 드니까 도전 한번 해볼 만. 그렇군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프린스2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PMO에 있는 팀장님도 프린스2 가지고 계신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는 IPMA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 잘 봤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예, 뭐 별도 질의응답 시간은 안 가져도 되고. 예, 제가 저희가 너무 뭐 얘기를 많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준비를 했는데 이미 중간중간에 거의 다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얘기를 계속했고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방청객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여기 황 부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오늘 무려 5분이 오셨는데
예, 손 드셨어요, 저기 뒤쪽에. 네, 예, 말씀하십시오. 주위에 교육 과정이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예. 보통 PM이 되려면 신입사원 때부터 이제 받으시니까 예.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받는 PM이 된다면 했을 건가요? 딱히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PM은 신입사원 채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PMLP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은 PM이 아니더라도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 PM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2년 정도 걸리고요. 2년 동안 8개월씩 3가지 그 어사이먼트를 3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PM은 그 PM으로서 처음부터 커리어를 시작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PM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테크니컬한 지식도 많이 쌓고 경험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바탕으로 PM 쪽으로 나가야 좀 더 효율적인 PM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PM 쪽 생각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뭐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 쪽으로 먼저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PM에 도전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 될 것 같고, PM이 돼서도 또 더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그 시청자분들도 저희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황 부장님 답변을 드릴 겁니다. 없으면은 뭐 예. 혹시 질문 없어요? 예. 네. 저 한 가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아직 한 5분 남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찾고 있는데 예. 보통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해보셨고 이제 GE에서 대규모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프로젝트 경험이 많으신데 어찌 보면 이제 그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뭐 여섯 나라 국가의 뭐 팀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예. 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GE의 팁이 뭐고 황 부장님 개별적으로도 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뭔지가 궁금합니다. 버추얼 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G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로컬에 안 두고 다 웹화 시켰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프로젝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시차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정시 출근과 무한정 퇴근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아시아 프로젝트와 미국 프로젝트와 유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시차를 딱 따지고 보면 24시간이에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 근무를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이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예를 들면 뭐 재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보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심지어는 저는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컨퍼런스 콜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또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버추얼 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웹화해 가지고 회사가 아닌 다른 데서도 웹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들이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다. 예. 제 질문은 프로젝트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예. 가장 먼저 뭐부터 살펴보시는가요? 일단 저희 매니저의 얼굴을 눈치를 매니저의 얼굴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그 원인을 제일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프로젝트 위기가 발생했을 대부분의 문제는 커스터머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커스터머의 리퀘어먼트를 제대로 충족을 못 해줬을 때 그 위기가 많이 발생하는 경험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의 리퀘어먼트가 뭔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머 리퀘어먼트를 우리 프로젝트 팀에서 해당된 펑션에서 제대로 팔로우를 했고 어떤 식으로 답을 줬는지
그 과정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PM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커스텀 리퀘어먼트를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리퀘어먼트도 트레이스 매트릭스를 잡을 수 있는 것까지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나요? 일부는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그 시스템 요청 사항이 아니라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네네.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런 것까지. 부분들도 일일이 시스템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 오늘 그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오신 방청객 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김태형 씨 다음에 계속 나올 거죠? 네. 그리고 부장님은 어디 가신다고? 예, 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6회 나는 PM이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